안녕하세요. SKCC의 AWS 테크팀을 맡고 있는 강희택 팀장입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조금은 나른한 기분에 지금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으신 상태이실 텐데, 제가 조금은 심각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클라우드 DR 설계 사례에 대해서, 설계 및 구축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R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 하면, 며칠 전에도 모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10.8 정도가 일어나서 약 5,000명 이상이 사망하셨고요. 리비아에서는 댐이 붕괴가 되는 바람에 한 지역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이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신 그런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한국에서도 보면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고 2017년에는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의 리비아라든가 터키라든가 모로코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피해 범위는 작습니다.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30km 내외, 포항 지진은 한 15km 내외에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 지진이나 오대산 지진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지진 피해들이 있었고요. 요 근래 들어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잘들 아시는 랜섬웨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해킹 피해들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K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발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디자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재해복구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센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액티브 구성이라고 해서 동시에 두 개의 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스트 리커버리 센터를 구성을 하려면 메인 센터와 재해복구 센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격지일수록 재해 시의 안전은 하겠죠. 전쟁을 고려한다고 하면 해외에 DR 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고요. 지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특성상 아까 경주 지진의 사례를 봤을 때 30km 이상이 벌어지는 것이 DR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거리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통신 속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근데 통신 속도를 높일수록 비용은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메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큰 대형 기업일수록 굉장히 커질 텐데, 당연히 재해복구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도 재해복구 센터가 메인 센터와 비슷해질수록, 유사해질수록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네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면 결국 재해복구 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의 결론이 다다르게 됩니다. 클라우드 DR 센터를 개념 구성에서 이제 초기 설계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평상시에는 DR 대상 서버들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10분의 간격을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클라우드 DR 센터에는 복제 서버하고 볼륨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 DR 센터의 서버들과 자원들을, 그리고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DB 서버까지 재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생성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로미스에 있는 서버들은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시게 되면 CPU라든가 메모리의 유틸라이제이션이 10에서 25%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90%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은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DR 복제 센터를 구성할 때 스펙은 온프리미스 서버의 50% 수준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벤트가 있어서 사용자 리퀘스트가 폭증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뭐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을 통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 설계를 하고 고객의 이제 요구사항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었냐면 처음에는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 특정 DB는 실시간 복제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DRS의 이제 최대 시간이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제하는 기간이 우리는 10분도 RPO에서 10분도 허용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복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복제를 하는 그 서버를 위해서 저희가 DB 서버를 두고 DB 서버 해당하는 DB 서버 하나만은 자원을 생성한 상태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실시간 복제, CDC 기능을 이용한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 복제를 하는 그런 서버를 하나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고객 사이트에서 AWS 클라우드 DR 센터에는 복제 리플리케이션 서버와 복제 대상 볼륨이 있고 또 DB 서버 하나가 존재를 하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정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메인 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페일오버를 받게 되면 그때 운영 환경에 있었던 자원들이 생성이 되고 운영 환경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서비스들을 고객사에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축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SAP-ERP를 DR로 구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SAP-ERP가 뒤에 이제 SAP-ERP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모의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용 솔루션은 뭐 사스 솔루션이 아니라 스탠더론으로 인스톨을 해서 사용하는 상용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OS의 라이센스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서버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라이센스를 체크를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이제 SAP ERP가 구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SAP ERP의 DR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다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SAP ERP를 기준으로 한 HR이라든가 그런 이제 기준 솔루션들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레슨런으로 보면 최적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자동 DR 센터를 재복구 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복구에 대한 자동화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 이아크라고 하는 인프라에서 코드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겠지만 여기에서 최소한 이게 재해 상황이고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중대한 결정을 뭐 AI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결정을 제외한 재해와 재해복구 센터의 가동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은 자동화시켜야 되고요. 자동화시킬수록 당연히 RTO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사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모의훈련, SAP-ERP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을 해봤었지만 모의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모의훈련 리허설로 진행을 하고 실제 모의훈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의훈련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즈이즈 환경조사를 통해서 가장 고객사에 그리고 우리한테 적합한 DR 센터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 조직은 조직에 따라서 운영은 아래나를 다 상의를 하고요.
솔루션마다 다 상의를 합니다. 세비 ERP를 쓰느냐, 오라클 ERP를 쓰느냐, 오라클 DB를 쓰느냐, MySQL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DR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메인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유닉스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 케이스는 뭐 U2L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운영 조직 간의 아레나들을 다 상의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DR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레슨런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동안 좀 졸린 내용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